안녕하세요. MBC 연인 보고 있는 삐딱뷰입니다. 처음에는 말랑달달한 러브라인으로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극한의 감정선으로 치닫게 되는 드라마가 될 것 같네요. 제목처럼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의 포커스를 두고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인공 6일체는 평면적이고 남주인공 이장현은 입체적입니다.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캐릭터죠.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 나라와 임금이 싫어요 라고 외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무엇이 이장현을 이렇게 조선의 이단아로 만들었는가. 그의 슬픈 과거사를 알기 위해 길채와의 첫 만남 장면 살펴봅니다. 근무하는 연준에게 폴싹 안기기 위해 그네에서 떨어지는 척 쇼를 하는 길채를 받아든 건 연준이 아닌 장현. 이것이 둘의 첫 만남, 연인의 시작. 이후 장현은 당돌한 잡복공주 길채에게 빠르게 빠져듭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여성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1화에 잠깐 나왔던 장현의 이전 여인은 너무나도 틀에 박힌 말을 했습니다. 3번이나 만났고 선물도 주셨고 도련님 어깨에 머리도 기댔으니 이제 혼인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의 수학 공식 같은 낭자의 말에 장현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연모하는 감정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오. 인간이란 그런 거룩한 감정을 오래 품고 살 주제가 못되니 서로 혼인으로 묶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장현은 자기의 슬픈 가족사 때문에 그렇게 뿌리 깊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 시험의 시제로 절이 나왔을 때 장현은 답안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쓰기를 거부한 거죠. 절이 무엇인지는 시험관이 친절히 대사로 읊어주었습니다. 여인의 정절, 신하의 충절, 또한 아들과 백성이 지켜야 될 절. 장현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사회적 강요로 생겨나 잘못된 그 사상들에 의해 자기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목할 건 아들이 지켜야 될 절 또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장현의 엄마가 아버지에게 매맞고 있는 듯한 슬픈 회상 장면이 나왔었죠. 무릎 꿇고 아버지를 울부짖었던 어린 시절의 장현.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 성폭행 피해자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장현의 어머니가 오랑캐들에게 욕을 보았다면 어머니 잘못이 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도리를 다해야 되나요? 장현은 아들이 지켜야 될 절을 거부하며 아버지와 척을 졌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잘못된 시대의 통념 여인의 정절과 신하의 충절까지 모두 거부합니다. 그것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신념대로만 행동합니다. 장현의 슬픈 가족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게 송추할배. 혼인한 지 60해 동안 여전히 한결같이 연모하며 사이좋게 지내죠. 장현은 앞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둘을 위해 회혼례를 치러줍니다. 자기는 어릴 적 상처로 그런 예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지 못하지만 마땅히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켜주려고 합니다. 길채한테 연기가 피어오르며 꼭 피난을 가라고 말하죠. 길채가 이 많은 사람들 피난 가는 게 어디 쉽냐고 하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으니 낭자 혼자라도 피난 가라고 말합니다. 장현은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절도 아니오 백성의 절도 아니오 소중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신념과 뜻대로만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능한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을 장현이 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장현이 길채를 위해 연기를 피웠는데 길채가 마을 사람들 모두와 피난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죠. 장현은 길채의 목숨을 지킬 단도를 줬는데 그 단도는 은혜를 욕보이는 오랑캐를 내리찍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장현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뿐이고 그로 인해 길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나비 효과 같은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리통이 한 번 지난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 송추할배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죽어있네. 자기의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연모의 감정은 찰나에 지나지 않으니 혼인으로 엮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송추할배네의 시작과 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장현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게 맞다면 이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다 함께 숨을 거뒀죠. 돌무덤에 묻어주고 나서 장현이 말합니다. 한나라시에 가고 싶다더니 소원 성취했구만. 그래서 장현의 눈에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죽음으로 보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었던 대사. 내가 송추할배 죽인 오랑캐 놈들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장현은 슬픈 부모의 가족사 때문에 이 시대가 멋대로 정한 모든 절을 거부합니다. 임금을 구할 마음도 나라를 구할 마음도 없지만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오랑캐들을 죽이러 떠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하드캐리 남국민 나오면서 남자들도 반하고 여자들은 더더욱 반하는 완전 멋있고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들이 나올 것 같네요. 이장현 캐릭터를 관통하는 두 글자는 희생 같습니다. 자기는 시대의 잘못된 사상과 통념 때문에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기에 임금과 나라를 위한 신하의 충절, 여인의 정절, 아들과 백성의 절 모든 걸 거부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이장현 캐릭터라 후반부의 가슴 저미는 감동과 슬픔은
무조건 보장된 드라마 같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화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